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환교 목사입니다. 지금 시간은 인터넷상에 또는 가끔 사람들 간에 천조국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은 천조국 미국, 천조국 중국, 천조국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순위 2위 국가부터 10위 국가를 합쳐야 미국의 연 국방비 지출과 맞먹는다. 다시 말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2위 국가부터 10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을 다 합쳐야지만 맞먹는다, 비슷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언어가 천조국인데 이것은 미국을 뜻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 이 천조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천자의 나라, 하늘의 아들의 나라, 천조국, 중국.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이 천조국 중국이 우리 역사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리고 그 소나기에서 조선반도, 한반도가 떨어져 나간 계기는 불행하게도 또 역설적으로 일본이 명치 유신을 통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공업화에 성공해서 현대화하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선반도를 식민지화하면서 오래된 천조국, 중국의 영향권과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독립문, 이 독립문은 잘 알다시피 영은문을 대체한 것입니다. 영은문이 무엇입니까? 천조국, 천자의 나라 중국에서 오는 사신 고관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은혜를 기리는 영은문을 부수고 독립문을 세웠던 그 의미는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독립문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미국을 향해 천자의 나라다, 이렇게 부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글들이 그렇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그리고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일어서자 미국을 향해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한국을 또 한국인들을 조금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소리가 천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을 향해 천조국이라고 머리를 쪼아리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미국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비판적 의식도 살짝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을 향해 천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처럼 비판의 의미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미국을 향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방비가 1,000조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천조국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과 엄청난 국가의 힘을 가진 미국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중국을 천자의 나라로 대했을 때
한반도의 역사는 참 독립정신이 없었고 자주정신이 없었던 종속적 삶을 살았던 기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뿌리 깊은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화 사대주의. 어떠한 것이 그럼 사대주의냐? 오늘날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중국에 가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큰 산봉우리요, 한국은 작은 봉우리다. 큰 산봉우리를 우러르면서 아양 아닌 아양을 애들 말로 딸랑딸랑 굽실굽실했던 겁니다. 이 몸에 배인 사대주의.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옛날 우리 구한말 선비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대주의의 개. 이렇게 사대하고 딸랑딸랑 굽실굽실 했는데도 찬밥 신세였고 혼자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혼밥 신세였고 수행기자가 경비공무원 비슷한 사람에게 한국 수행기자가 구두발로 짓밟히고 강타당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중국을 천자의 나라로 섬겼을 때에 사대했을 때에 수백 수천 년을 당했던 수모와 멸시의 상징적 장면, 재현된 장면, 그것을 그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중국을 향해 중국은 큰 짐승이다. 그게 뭐 소가 됐든 말이 됐든. 그런데 이 큰 짐승의 엉덩이에 붙어있는 파리가 되면, 대한민국 거기 엉덩이에 붙어있는 파리처럼만 되면 한국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박원순 전 시장이 했습니다. 중국을 천자의 나라로 섬겨왔던 뿌리 깊은 사대주의의 정신과 유산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빛이 천조가 되어서 천조국 한국이라 불린답니다. 120여 년 전 영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 패권을 두고 그레이트 게임, 큰 게임을 했습니다. 이때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선조들은, 국가 지도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그레이트 게임이 벌어질 때 순진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우왕좌왕, 어디에 줄을 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 땅의 민초들, 이 땅의 민중들, 이 땅의 백성들은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라산 놈 믿지 말라, 러시아 놈 믿지 말라, 중국 놈 믿지 말라, 일본 놈 믿지 말라, 미국 놈도 믿지 말라. 그 당시 민중들 사이에 퍼져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민중들이 절망했습니다. 아간 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도 갔었습니다. 미국에게 독립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은 카스라테프트 밀약으로 이미 일본이 조선반도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동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승만이란 인물은 동아시아와 아시아와 그리고 세계의 그레이트 게임을 읽어내었고, 어디로 향해 가야, 어디의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무엇으로 나라를 세우고 개혁을 하고 그래야지만 독립이 되고 국가와 민족이 하나는 거기에 대한 세계사적인 안목과 식견과 통찰력을 갖고 있었고 예언자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고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동맹이 있었고 지금의 한국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정권,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주변의 정치인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레이트 게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식견과 안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테크노크라트적, 전문가적인 통찰과 인식과 국제관계를 읽어내고 민족의 미래와 4차 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념에 젖어 있는 홍의 길,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고 대혼란을 겪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두 쪽으로 쪼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역량과 민족의 역량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분 5열되어 있는 이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파들은 대란대치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모택동이 대란대치했듯이 국가의 대혼란, 뿌리부터 혼란을 일으켜서 그 혼란을 틈타서 장기 집권을 하고 역사의 주도 세력, 주체 세력도 교체하고 이 나라의 근본 틀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홍의 길, 이념의 길, 그 길을 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그레이트 게임, 제2의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세력과 어느 문명과 어느 나라와 함께 가야 될까요? 천자의 나라.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문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제2동포, 제1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 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